방금 전까지는 이제 마찰전지, 정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제는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전류. 이제 그러면 정전기 생각해봐. 정전기. 근데 여기서 정자는 뭐야? 멈췄다 이거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전류 얘기할 때 물이 흐르는 거에 비유를 하는데, 봐봐. 웅덩이에 빈 웅덩이가 있었어. 거기에 이제 뭐 물을 갖다 붓든지 비가 내릴 때 물이 채워졌어. 물이 채워졌잖아. 흐르진 않잖아. 이게 지금 정전기인 거야. 근데 이 물이 어디론가 흘러. 이 물을 뭐여도 수로를 연결한다든지 파이프를 만약에 이 물이 어디론가 흘러가면 그게 전류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류의 정의는, 자, 전하를 띠는 애들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전하라는 게 뭐야?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만 어떤 입자가 띠고 있는 전기적인 성질을 전하라 그래서 두 종류가 있지. 뭐야?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애들 중에 양전하 띠는 애 뭐가 있지? 원자, 핵, 양전하 껴요. 맞죠? 원자핵 속에 양성자라는 게 들어있어서 얘가 양전하를 띠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애도 양전하를 띠는 거야. 그 다음에 음전하 띠는 애 누가 있어? 전자. 그 다음에 이온으로는 음이온이 음전하를 띠지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됐던 마이너스 전하가 됐던 전하를 띠는 애들이 한쪽으로 흘러가면 뭐야?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얘기할 거냐면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어떤 물 속에 입자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전극을 꽂고 전원을 연결하면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상황은 도선, 전선이 있다는 전선. 우리가 전자제품 사용할 때 다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선은 구리라는 금속으로 만든 전선이야. 고체란 말이야, 고체. 그치? 그럼 봐봐. 구리라는 금속은 당연히 구리 원자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럼 그 구리 원자는 당연히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같은 양만큼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그냥 자유전자여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거든? 얘네들이 한쪽으로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 전선의 양 끝에다가 우리가 건전지 하나 딱 달았다고 하자. 건전지 하나 이렇게 연결을 했어. 여기가 이제 뭐 플러스 B야. 그럼 이때 이제 플러스 D는 쪽으로 전자들은 가는 거야. 그치? 그럼 반대로 플러스 D는 원자핵은 반대로 가야 되잖아. 근데 원자핵은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때 전자가 안 움직이고 원자핵이 움직이잖아? 그래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이때는 얘가 안 움직인다고. 누구만 움직여?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애들이 불규칙하게 지들 멋대로 막 움직이고 있다가 건전지와 같은 전원을 딱 연결하게 되면 얘네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면 비로소 이제 뭐야?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때 자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막 아무 방향으로나 움직이고 있으면 전류가 안 흐르고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지? 그럼 이때 전자는 어디, 자, 이 건전지로 따졌을 때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잖아. 전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전자 이동 방향인 거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이동한다. 그럼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전자가 이동하는 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뭐랑 같아야 돼?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전류의 방향은 반대.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약속을 한 거지.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는 얘가 안 움직이지만 물 속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양이온도 움직이고 음이온도 움직이거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가 움직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야. 다만 여기선 얘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얘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야. 그래서 요거 그냥 꼭 외워주십시오.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건전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인 거고 전류의 방향은 오히려 그거와는 반대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니? 다만 이제 내가 계속 설명을 할 때는 그냥 편의상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다. 알겠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그 반대더라 이거지. 그럼 이게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럼 전류가 우리 물이 흘러가는 걸 생각해보자면 말이야. 그럼 이 파이프에 물이 흐를 때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 나타낼 수 있지 않니? 그지? 뭐 물이 예를 들어 물의 양이 많거나 뭐 물이 빨리 흐르거나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 그 전류의 세기라고 해. 그 전류의 세기는 기호로 뭐야? I를 쓰는 거야. I. 니네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지난번에 저항이 연결할 때 계속 I는 I대로 계속 나왔잖아. 맞지? 그 I가. 그럼 봐봐, 야. 그냥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방향은 무시하고 전자가 이동하는 것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니네 생각해봐. 여기를 통과하는 전자가 많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 아니냐? 맞지? 그러면은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그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요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단순히 그 숫자가 많은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여기 10개가 지나가, 10개가. 근데 어떤 도선은 1초에 10개가 지나갔어. 근데 어떤 애는 10초에 10개가 지나갔어. 그럼 누가 더 많이 지나간 거야? 같은 시간 동안 많이 지나간 게 많이 흐르는 거겠지? 시간에는 반비례해요, 얘가. 시간에. 똑같은 수의 전자가 통과했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통과하기 시간이 오래 걸리면 1초당 통과한 개수는 적은 거야. 그지? 그러면 통과한 전자수가 많다는 것도 뭐냐면 야 전자가 전하를 뜬다며 음전하를 띈다며 그러면 걔가 얼만큼의 전하를 띄고 있냐 양을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전하 뭐라고 해? 양이라고 하지. 전자 하나는 말이야. 잘 봐. 일단 음전하를 띄는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만큼의 전하량을 껴요. 단위는 쿨롱이라고 해. 쿨롱. 7이라고 쓰고 읽을 때 쿨롱이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봐요. 전자 한 개가 이만큼의 전하량을 띄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통과하는 전자수가 많다라는 거는 전자 한 개가 통과하면 전하량이 요만큼이 지나가는 거잖아. 전자 두 개가 지나가면 이거의 2배만큼의 전하량이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 말을 바꿔서 쓰자면 단면을 통과하는 같은 시간 동안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수가 많은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건데 전자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통과하는 전하량이 많다는 거. 전하량.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전하량을 우리가 이제 Q라는 기호를 쓰는데 어떤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통과한 전하량이 많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구나 이 말이야. 알겠니? 세구나 이 말이다. 그럼 봐봐. 야, 전자 한 개 전하량은 너무 작거든. 그럼 이 전자를 모으다 보면 전하량이 1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전자를 몇 개를 모으면 전하량이 1이 될까? 6.25 곱하기 10에 10 거기 안 나와 있나? 18. 그렇지. 선생님이 숫자 한번만 하면 헷갈려서 6.25 곱하기 선생님이 뭐라고 맨날 헷갈리냐면 화학에서 1몰이라는 개수가 있거든. 6.25 곱하기 10에 23승이랑 맨날 헷갈려. 6.25 곱하기 10에 18승계만큼의 전자를 모으면
걔네들 전하량 합이 1이 나오는 거야. 아무튼 그 전하량.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통과한 전하량이 많을수록 전류세가 세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 거꾸로에서 오메 법칙을 했다만 전류의 세기는 단위를 뭘 써? 암페어라는 단위를 씁니다. 암페어. 근데 단위라는 건 있잖아. 원래 있는 단위를 써도 되거든. 참고로 전하량은 방금 무슨 단위 쓴다고? 네? 쿨롱이라는 단위 쓴다고. 쿨롱. 그 다음에 시간은 세컨드거든. 표준 단위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류의 세기를 나타낼 때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 시간으로 나눠준 거니까 쿨롱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쓸 수 있어. 자 그럼 봐봐. 이게 어떤 말이냐. 그럼 얘네들은 어떤 관계냐면 전류의 세기가 1A 라고 하면 이걸 단위를 바꿔서 쓰면 1 쿨롱 퍼 세컨드라고 써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류의 세기가 1A 라는 것은 이 도선의 단면을 1초당 1 쿨롱만큼의 전하량이 통과하고 있다. 이런. 그럼 이게 전자 개수는 얼마야? 1초에 전자가 몇 개가 지나가는 거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통과 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자가 이만큼이 모이면 전하량이 1쿨롱이라고 했으니까. 알겠네? 그래서 어떤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제 전자 이동되는 거고, 그럼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그 전류의 세기는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그 단위들 사이의 관계도 어떻게 해석한다고? 전류의 세기가 1A라고 하는 것은 1초당 1쿨롱만큼의 전하량이 통과 중이다. 전자 개수로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통과하고 있는 거다. 이제? 라는 거. 사실 이게 이제 숫자가 주어지면 계산하면 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만약에 어떤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10초 동안 관찰해 봤더니 여기에 20쿨롱의 전하량이 통과 중이래. 통과했대. 그럼 이때 전류의 세기는 얼마니? 10초분에 20쿨롱 해주면 된다고. 그럼 얼마야? 2A 또는 2쿨롱 퍼 세컨드라고 써주면 됩니다. 알겠니? 전자 개수는 2 곱하기 9.25 곱하기 10에 18승 개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 도선의 전류가 얼마큼 오는지 이거 측정, 이거 계산할 수 있니? 못하지,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도선의 뭐 예를 들어 요 부위에 전류가 얼마큼 몇 암페어 혹은 몇 쿨롱 퍼 세컨드가 흐르는지는 그걸 측정해준 기계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류계. 전류계라고 합니다. 그럼 전류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전류계. 지금 잘 들어놔야 돼. 좀 이따 요거 정전기하고 요거 좀 이따 시험 볼 거거든. 간단하게 공부할 시간 좀 시험 볼 거니까 좀 지금 집중. 근데 너희는 지금 듣고 좀 이따 시험 보는 거니까 다른 애들 그냥 유리한 거야. 다른 애들 분명히 복습 안 해왔을 걸, 그지? 물론 걔네들이 기본 가락이 있으니까 잘하겠다만 그래도 너네는 더 유리한 거니까. 자,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어. 그지? 선생님 입장에서 너희들이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려면 잘 보든 못 보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시험 보는 것도 공부야. 틀리면 고치고, 그지? 다음번에 비슷한 거 나오면 안 틀리고 해야지, 그지? 자,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 전류계.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전류는 두 종류가 있거든. 사실 전류라는 게 조류전류라는 게 있고 직류전류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이상 수업 시간에 다루는 전류는 뭐야?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류는 한쪽으로만 흐르거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 직류전류라는 게. 근데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류는 뭐야? 교류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어. 1초에 몇 번 바뀌어. 우리 가정에서 1초에 60번 바뀌어. 60번. 교류전류라고 하거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전류계는 직류전류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류전류계도 비슷해요. 단지 이제 이거를 좀 이따가 내가 전기기호 얘기하겠다만 전기기호만 조금 다를 뿐인 거야. 참고로 미리 얘기하자면 전류계는 동그라미 그리고 전류의 세기 암페어지?
그 다음에 직류전류는 밑에 짝대기를 그어주는 거야. 교류전류는 어떻게 돼요? 교류전류. 똑같아요. 전류계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A, 그 다음에 대신에 물결은 이렇게 돼요. 이건 이게 이제 교류전류를 뜻하는 거야. 근데 아마 대부분 이걸 보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류계를 가지고 내가 전류를 직접 하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꼬마 전구가 하나 있어요. 그 내가 꼬마 전구에다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건전지를 하나 연결해서 꼬마 전구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한 거야. 요거 뭐라고 부를까? 얘들아, 여러 가지 전기 기구를 연결을 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걸 전기회로라고 해. 니네 가장 간단한 지금 전기회로 하나 만들었어. 그럼 도희가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몇 암페어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지점에다 이제 전류계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류계 사용 방법 도희가 한번 해볼게. 전류계 사용 방법. 자, 물론 이제 요즘에는 당연히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디지털 방식의 전류계를 이용하면 쉽게 측정할 수 있겠다만, 그냥 그 우리 지금 참고서에 나오는 혹은 학교 실험실에서 하는 그 전류계는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네모나게 가운데 유리창 같은 게 이렇게 있지, 그죠? 유리창 같은 게 있고 여기 이제 눈금들이 쫙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눈금들이 표시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0인 지점이에요. 0. 여기 이렇게 이제 바늘이 하나 딱 이렇게 0에 딱 자리 잡고 있다. 0인 지점에 바늘이 딱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다 전선을 꽂는 자리들이 있어요. 응? 단자가 딱 있단 말이야. 단자가 딱 있어. 여기 하나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 여기 밑에는 뭐라고 써요? 플러스라고 써요. 그리고 세 개는 마이너스라고 써져 있어. 플러스 단자야. 근데 마이너스 단자인 거야. 자, 일단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자, 봐봐. 첫 번째. 이 전류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야. 내가 전류를 재고자 하는 지점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직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 직렬이 뭐라고 해? 그냥 연결했을 때 쭉 따라가면 길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직렬인 거야.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끊었어. 여기 요 사이에다 그냥 전류기 딱 달면은, 자, 그냥 봐봐. 쭉 길이 하나밖에 없지? 여기 직렬이야, 직렬. 근데 어떻게 연결하냐? 여기 끊었어. 잘 봐. 이렇게 끊었단 말이야. 여기다 연결하면 직렬이 되는 건데, 요쪽 전선은 무슨 극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럼 그 플러스 극 쪽 전선을 뭐 연장을 하든 뭘 하든 여기 플러스 단자 딱 끊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플러스 극 쪽 전선은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전선은 물론 여기 꼬마 전구가 달려있긴 하지만 따라가면 무슨 이제 마이너스 극, 이제 여기 마이너스 극 쪽 전선이에요. 요거는 이제 요 셋 중에 한 군데다 연결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극 전선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는데, 셋 중에 어디다 꽂냐 이 말이야. 우리 거기 책을 봐봐. 거기 밑에 숫자가 조그맣게 써져 있거든.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여기에 봐. 여기는 50mA, 500mA, 5A 이렇게 써져 있어. 자, 참고로 밀리암페어는 뭐야? 여기서 밀리는 뭐야? 밀리. 1000분의 1을 뜻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게 미터도 1000분의 1미터가 뭐야? 1mm야. 그러니까 이게 1000mA면 아까 이제 1A와 같은 거야. 여기 이제 50mA, 500mA, 5A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 연결해야 되느냐? 이 숫자는 거기에 연결하면 그 숫자만큼까지만 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극 쪽 전선을 50mA 단자로 연결하잖아? 그럼 나는 이거 가지고 50mA까지만 전류를 잴 수 있는 거야. 여기 눈금도 달라. 눈금도. 그냥 봐봐. 눈금도 달라가지고 여기 0이면은 맨 위에 줄 10, 20, 30, 40, 50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500mA가 있잖아? 그럼 만약에 이 마이너스 극 전선을 500mA 단자 연결하면은 500mA까지 잴 수 있다는 거야. 이 두 번째 줄에 뭐야? 100, 200, 300, 400, 500 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만약에 50mA 단자 연결했으면 맨 위에 줄 눈금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위에 줄 맞니 지금? 5A. 아, 그치. 5A가 맨 위에 줄, 뭐 어차피 상관없어. 그 줄의 눈금을 읽어주는 거. 그럼 여기가 1, 2, 3, 4, 5라고 하고 여기는 100, 200, 300, 400, 500이라고 하고 밑에는 10, 20, 30, 40, 50이라고 하면 50mA 단자 연결했으면 요 밑, 바늘이 이제 어디로 가 있든지 간에 맨 밑에 줄 눈금을 읽어주는 거예요. 500mA 단자 연결했으면 두 번째 줄 눈금을 읽어주는 거지. 바늘이. 그러니까 만약에 바늘이 이렇게 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2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50mA 단자 연결했으면 얘는 20mA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500mA 단자 연결했으면 얘는 200mA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중에 어디 연결해야 돼? 야, 여기에 전류가 얼마 흐르는지 아니? 모르지. 만약에 생각해봐. 여기에 100mA가 흐르는데 내가 50mA 단자를 연결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맥시멈이 50이잖아. 근데 실제 전류가 100이 흐르면 반이 휘가닥 넘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할 때는 말이야. 우선 어디에 먼저 연결한다? 가장 큰 값을 갖는 단자에 먼저 연결한다. 이 단자에 먼저 연결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A 단자에다 먼저 연결한단 말이야. 근데 바늘이 되게 조금밖에 안 움직였어. 1도 안 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몇백 mA라는 얘기니까 그때 이제 500mA를 옮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 극은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일 큰 값을 갖는 단자에 먼저 연결을 한다. 그런 다음에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를 보고 단자를 바꿔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바늘이 원래 정상적인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왼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 그럼 뭘까? 그걸 바꾸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극 쪽 전선을 마이너스 단자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 쪽 전선을 플러스 단자 연결하잖아.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서술하고 되게 달라.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다. 왜 그럽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렇지 않게 다시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만약에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유 물어보면은 뭐다? 극을 바꿔서 연결한 거다.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극을 바꿔서 원래대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가장 큰 값을 갖는 단자에 먼저 연결을 한다. 이거지. 이게 사실 핵심이지 뭐. 이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순서라기보다는 얘는 일단 연결은 직렬로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꼬마정 같은 게 하나 달려있잖아. 만약에 내가 건전지랑 이렇게 전류기를 다이렉트 연결하면 안 돼. 자, 전류계는 전지와 직접 연결하면 안 됩니다. 뒤에 나오는 전압기는 연결해도 되거든. 근데 얘는 직접 연결하면 안 돼. 그 이유는 뭘까? 내가 그때 지난번에 저항 연결하면서 얘는 지금 순서가 바뀐 거라서 그러는데 모든 전기기구 안에 저항이 들어있는 소리라고 했죠. 얘도 저항을 갖고 있고요. 얘는 저항이 너무 작아. 그래. 그러니까 니네 저항 연결 생각해봐. 얘가 저항이 있어. 그럼 두 개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커져.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부정확해져요. 그래서 얘는 저항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매우 작다 보니까 건전지랑 직접 연결하면 고장나. 너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돼서. 그래서 전지와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기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든 건 전기 회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간단한 회로야 이렇게 직접 그리면 되지만 회로가 이제 복잡하면 어때? 그걸 일일이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각각의 전기 기구들을 기호를 이용해서 그려주게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전기 기호라고 합니다. 전기 기호. 그래서 아까 하나 잠깐 얘기. 전류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 회로 그릴 때 이거 직접 그리지 않지. 그냥 전류기 표시만 한단 말이야. 동그라미 그리고 A 쓴 다음에 선 하나. 이게 직류 전류기라고 했어,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전압계 있지, 전압계. 전압계는 어떻게? 동그라미 그리고 V 쓴 다음에 또 선 하나. 그럼 이것도 직류 전압이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꼬마 전구는
그냥 전구여도 되겠죠? 요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 뭐 이 전선은 그냥 직선 그어주면 돼. 직선을 그으면 이게 도선하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건전지 연결돼 있지? 그치? 건전지는 어떻게, 전지는 어떻게 되냐? 길고 짧고. 근데 이거 잘 그려야 돼. 만약에 그 길이 똑같이 그리잖아? 그럼 나중에 되면 축전지야, 축전지. 그래서 그거는 똑같이 그리면 안 돼. 무조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근데 긴 거가 무슨 거? 긴 거가 플러스고, 짧은 거가 마이너스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제품들, 전자기기들은 다 저항을 갖고 있지만 내가 따로 더 달아줘야 될 때가 있거든. 회로를 만들다 보면 저항은 어떻게 표시했어? 저항이 연결해서 많이 나왔잖아. 이렇게, 그지? 저항 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꼬마 전구 이렇게 연결하면 불 계속 들어올 거 아니니? 근데 내가 원할 때 끄고 싶어. 스위치를 달아야 되겠지? 스위치는 어떻게 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스위치가 열려 있는 거야. 전선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야.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야. 스위치가 닫혀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알겠네? 어쨌든 이게 스위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고도 여러 전기기호들이 있다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전기기호를 사용해요. 그러면 자, 요 회로를 봐봐. 요 회로를 이걸로 바꿔서 그려보자.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어? 꼬마 전구 하나 그렸지. 도선을 그냥 이렇게 꺾어서 그릴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류계 지금 하나 달았죠. 그리고 여기에 전지가 하나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바꿔 그릴 수 있고 간단해졌지. 그럼 요거를 전기회로라고 한다면 요건 뭐라고 불러? 전기회로 도라고 불러. 알겠네? 그 다음에 니네 또 이게 나올 수 있어. 다음 보기 그림 중에서 전류계와 전압계 연결이 바르게 된 거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뭘 표시해야 되냐면 일단 전류계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게 그려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얘기했지. 봐봐. 플러스 부분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 단자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보기 중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틀린 연결인 거지. 그럼 이거는 플러스국 전선을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올바르게 그려져 있는 거라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니? 이렇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더라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류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럼 이제 도선의 전류가 흘러,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전류의 세계에서 따져보고 전기로 따져봤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게.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나와.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만 하면 됩니다. 그치? 여기 했잖아. 해주지 않았어, 선생님 이거? 그치?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 그럼 전하량이라는 거 아까 얘기. 전하량이 뭐였지? 이게? 전하를 얼마나 띄고 있느냐 그 양이야, 그치? 뭐 그게 음전하를 띄던 양전하를 띄던 그 입자 내지는 물체가 얼만큼의 전하를 띄고 있는지 양으로 나타내는 게 전하량이라 그랬어, 그치? 근데 그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야, 보존 법칙. 그럼 말 그대로 뭐야? 전하량이 보존이 된대요, 그치? 전하량이 보존이 된대. 전하량 보존 법칙. 자, 그러니까 봐봐. 전기 기호 꼬마 전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자, 얘네들이 서로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지? 직렬 연결이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우리 아까 확대를 아까 도선 확대한 그림 있었잖아, 맨 처음에. 지금 요 지점을 통과하는 전하량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요 지점의 전하량과 요 지점의 전하량과 요 지점의 전하량을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지. 맞아? 그럼 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우리 전자를 사람이라고 치자. 응? 전자를 사람의 믿읍시다. 맞아? 사람인데 사람 남자 여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봐봐. 자, 그냥 사실 전류가 흐르는 거랑 전자가 이동하는 건 반대인데, 자, 전자가 이동하는 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쳐볼게. 그럼 자,
전자가 뛰어가. 그럼 뭐 생각하면 달리기를 하는 거야. 100명의 사람, 이거 100명의 사람이 달리기를 해. 어? 가다 보니 장애물도 나와. 뛰어가. 장애물 하나 지났어. 몇 명이야? 길은 하나밖에 없고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지금 100명인 거야. 근데 가다 장애물이 나왔어. 그게 뭐 오래 걸리든 빨리 걸리든 100명이 출발해서 장애물 만난 장애물 지나서 몇 명이야? 죽지 않는 이상 100명이겠지? 또 다른 장애물 만났어. 몇 명이야? 꼬리는 몇 명이야? 물론 그 사람들마다 들어온 순서는 다를 수 있다만 무슨 얘기냐? 직렬 연결의 경우 길이 하나니까 출발할 때 사람 수하고 도착할 때 사람 수가 똑같아. 그 얘기는 내가 왜 전자에 비유하자고 했잖아. 자, 그럼 봐봐. 전자가 예를 들어 이쪽으로 100개가 이동한다고 치면 여기 지나가는 전자도 몇 개야? 100개야. 여기 지나가는 전자 100개야. 100개야. 전자수 변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럼 단지 야, 생각해봐. 사람 수는 안 변하지만 뭐는 변하니? 지치겠지. 사람이 뛰다 보면, 그지? 그래서 결승점에 돌아오면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 똑같아. 전자들이 에너지를 갖고 출발한다고. 가다 보면 전자수는 안 변하지만 그 전자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어. 그 건전지를 통과하면서 에너지 다시 충전, 다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건전지가,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됐다고 하면 뭐야? 전자가 왔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전류가 흘러 못 흘러? 못 흐르는 거야. 요새는 전류가 흐르는 동안,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동안 전자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약간 봐봐. 아까 선생님 전자수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모이면 걔네들이 뛰는 전하량이 얼마야? 그럼 전자수가 9대2면 걔네들의 전하량 합도 얼마야? 9대2겠지? 전자수가 전류가 흐르는 동안 전자수가 일정하면 당연히 그 전자들이 끼고 있는 전하의 양도 어떻다? 일정하다는 거야. 전하량 일정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 봐봐. 요 지점에서의 전하량은 Q1, 요 지점에서의 전하량은 Q2, 요 지점에서의 전하량은 Q3라고 한다면 어떻다고? Q1에서의 전하량이나 Q2에서의 전하량이나 Q3에서의 전하량이 어떻다? 다 같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10초 동안 흘러. 그럼 여기 몇 초 흘러? 전류가 흐른 시간이 다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럼 전류가 흐른 시간이 다 똑같아.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이거가 뭐야? 전류의 세기야. 맞아? 그러면 이 지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T는 Q1이란 말이야. 그 I1, 여기 I2, I3라고 하면 야, 그럼 결국 전하량 다 똑같고 전류가 흐르는 시간 다 똑같으면 모두 똑같아. 전류의 세기도 다 동일하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왜 우리 저항의 연결 먼저 했으니까 생각을 해봐. 이거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직렬 연결할 때 어땠어? 어느 지점이나 전류의 색이 다 똑같았잖아.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제로 이 중간에다 전류기 하나씩 이렇게 달어. 전류기 달어, 이렇게. 전류기 달어. 실제로 전류 측정해보면 어떻다고? 똑같다고요. 여기 1A 측정되면 여기 1A, 여기 1A. 알겠니? 그래서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거냐. 어느 지점이나 전류의 세기가 어떻다? 같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전구가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다. 병렬 연결된다. 자, 병렬 연결은 뭐야? 직렬 연결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면 병렬 연결은 양 끝이 같은 극에 연결되어 있으면 돼. 해봐. 전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구의 양 끝이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야. 둘 다 플러스고, 예를 들어서. 이쪽 두 개는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병렬 연결인 거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이 가다가 두 갈래가 나오고 세 갈래가 나오면 이게 병렬 연결이야. 그러면 자, 전류가 흘러가. 그럼 자, 요 지점을 지나는 전하량 Q1이라고 하고요. 요 지점을 지나는 전하량 Q2라고 하고, 요 지점 Q3. 뭐 여기 해도 상관없어. 여기를 Q4 이렇게 해보자. 그럼 똑같아. 잘 봐. 사람 수라고 하자고, 사람 수.
100명이 달리기를 가는 거예요. 100명 지나가겠지. 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가 나왔는데 100명 중에 40명은 일로 가겠대. 그럼 나머지 60명은 일로 갈 거 아니야. 가다 보니까 길이 다시 합쳐져서 다시 여기 몇 명? 100명. 그러니까 이때도 아까 전자를 사람에 비유하자고 그랬잖아. 전자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단지 가다가 나뉘어지는 것 뿐이야. 맞니? 그럼 그 전자 그냥 나뉘어지는 것 뿐이니까 그럼 그 전자 수하고 전하량은 어차피 비례하니까. 맞아? 그러면은 Q1을 지나는 전자 수는 거기 그 전자 수만큼의 전하량이 있을 거 아니야? 뭐랑 같아? Q2를 지나는 Q3를 지나는 전자수 전하량의 합과 같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다시 Q4와 같아야 되겠지.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봐봐. 전류는 거의 동시에 흐르거든.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T초 동안 흐른다. 전하량이 T 동안 지나갔다. 여기 T 지나갔다. T 지나갔다. T 지나갔다. T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눠준 게 각각의 지점을 지나는 전류의 세기가 되겠지. 시간도 같고 전하량 관계 이렇게 되니까 우리 다 T잖아. T. 그러면 T분의 Q1이 뭐겠어? 요 지점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야. 아니 뭐 T분의 Q2가 뭐겠어? 요 지점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고 요 지점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고 요 지점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라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떤 거 합니까? I1은 I2 더하기 I3와 같고 그건 I4와 같다 이거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 여기에 300mA가 전류가 흐른데 여기 400mA가 전류가 흐른데 그럼 여기 얼마 흘러? 700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뭐 전하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 판단해. 전하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결국 뭐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던 병렬로 연결되어 있던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전자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아까 얘기했지? 전자수는 안 변하는데 그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만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게 건전지를 통과하면서 다시 에너지 회복, 충전, 다시 가는 거지. 그래서 건전지가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는데 그 재료 다 쓰면 더 이상 충전을 못 해줘. 수명이 다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 저항의 연결을 할 때 뭐 각 지점에서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다가 실제로 여기다 전류 이렇게 하나씩 달아. 전류를 달아보면 전류를 달면 여기서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는 얘랑 측정된 거 합한 거랑 같더라고. 그거 하고 또 얘랑도 같더라고. 그래서 얘랑도 같더라 이거지. 자, 이걸 우리가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굳이 뭐 전압부터 저항 연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래서 못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봤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막상 설명 듣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어보는 거랑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오늘 문제집을 줄 거거든. 그거 가지고 계산 문제도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 서술형으로 나오긴 한다만 객관식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또 서술형 대비가 되는 거라서 꼭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네?